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제1편이고요. 보험 이론 및 윤리 중에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생명보험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입니다. 그러면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 뭐냐면 맨 밑에 보시면요. 독일학자 알프레드 마네스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부상조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이제 마네스를 골라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만인을 위한 1인의 희생 정신은 생명보험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걸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대부터 가는데요. 우선 고대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라노이하고 콜레기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노이는 종교제 공제 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콜레기아는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서 만든 상호부조 조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나오냐면 서로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노이가 종교 단체잖아요. 근데 이제 상호부조 조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를 크로스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종교는 에라노이 이렇게 외우시면 나머지 하나는 이제 콜레기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에라노이는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을 서로 돕기에 만든 상호 부조 조합이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에라노이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네, 콜레기아라고 해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세로 넘어와서는요. 중요한 부분은 길드와 톤틴연금입니다. 그래서 길드 같은 경우는 동업자 간의 상호부조 조합이고 톤틴연금은 이제 은행가인 톤틴이 이제 건의해서 만든 거고요. 국고의 유유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종신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바로 이제 톤틴연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건 뭐냐면 순서를 좀 나열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그 에라노이가 있죠. 그 다음에 콜레기아가 있고, 그 다음에 길드, 톤틴연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순서를 막 이제 섞어 놓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길드, 에라노이, 톤틴연금 이렇게 세 개를 놓고서,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맨 먼저 와야 되는 건 에라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드, 톤틴연금.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는 형태로 시험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생존율, 사람의 생존율을 연구한 건 파스칼이고요. 사망표를 최초로 작성한 건 헨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파 이렇게 저희가 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존율은 파스칼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생명보험의 역사로 넘어와 보도록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고대하고 중세 봤으니까 이제 근대 이제 아주 가까운 그 시대를 보게 되면요. 우선은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연도와 나라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연결해서 하나는 이제 틀리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는 문제. 특히 이제 연도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가 이제 영국이에요. 그래서 1762년에 에키탑을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법을 제정한 게 1870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를 이제 바꾸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812년에 펜실베니아 생명이 설립이 됐잖아요. 근데 뭐 뉴욕 생명이라고 한다든지 이 연도를 바꿔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미국은 1955년에 최초로 생명보험회사 설립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요건 틀려요. 1950년대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1812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개, 보 여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사만 시대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보는 신라 시대에 있었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예, 서로 또 크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신라는 이제 보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보는 불교 사원의 공동재산을 운영하여 그 이자로 자선이나 대부를 해주던 제도였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신라시대는 보험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지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근대로 넘어왔을 때 생명보험을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이 생보가 도입이 된 것은요, 강화도 조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은 187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생명보험 회사가 설립이 된 거는요, 1921년입니다. 이것도 서로 이제 연도를 크로스해서 틀린 답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생보사가 국민저축기관을 지정이 되면서 단체 보험이 먼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보험이 먼저 성장한 게 아니고요. 단체 보험의 형태로 먼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는 단체 보험의 성장인데 이 부분을 이제 개인 보험의 성장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은 틀리고요. 이제 1960년대가 단체 보험의 성장이었다면 1970년대로 넘어와서 드디어 이제 개인 보험이 전환이 되면서 이때가 1977년이 보험의 해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80년도에 이제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보험시장 개방이라든지 금융 자율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서 4개의 생명보험사가 허가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1977년이 보험의 해잖아요. 그런데 2003년을 보험해로 지정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연도와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현대적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00년대 이제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판매 채널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홈쇼핑이나 이런 TM 판매들도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2013년도 이후부터는요.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사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3월부터는 이런 다양한 상품이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늘어났죠.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한 3개의 사건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90년대 일어난 일인 것처럼 바꿔서 나오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요. 1945년 우리나라의 최초 생명보험회사 설립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1921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생명보험은요.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층 보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사회보장은 나라에서 해주는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기업에서 우리가 회사에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인 보장은 이제 개인이 준비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층에서 보험이라고 민영보험회사에서 하는 건 이제 개인 보장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보장은요, 최저 수준의 어떤 생활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고, 개인 보장은 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생명보험은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건강보장, 소득보장, 노후보장 등 3층 보장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되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생명보험이 건강보험이나 소득보장이나 노후보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3층 보장은 이 3가지가 아니죠. 뭐죠?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요를 살펴보면 3가지가 나와요. 이 부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사회보험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공공부조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나오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선은 각각이 이제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뭐뭐고,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뭐뭐뭐고, 이런 거를 연결할 수 있으면 되고요. 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로 이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공공부조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들이에요.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들이죠. 자, 그리고 사회서비스는요, 특징이요, 다 복지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복지로 끝나는 건 사회서비스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비교해서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보험은요, 가입 형태가 의무보험이고요. 민영보험은 내가 들고 싶으면 말고
말아도 되는 임의 가입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의무보험이니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민영보험은요, 계약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운영 취지를 보시면은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낸다 해서 많이 꼭 받는 형태는 아니죠. 그렇지만 민영보험은 어떤가요? 개인별 적정성. 그래서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사회보험 같은 경우 불일치이고요. 민영보험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형태를 보면은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서 보장 수준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내가 내는 돈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민영보험이라고 하면 맞는 말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말이라고 골라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요 어떻게 한대요? 상호 보완 경쟁.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면서 경쟁하는 관계라는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생명보험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돈을 고객으로도 받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생명보험 자산의 특성은요, 3가지가 나옵니다. 장기자금, 그리고 신탁재산적인 성격, 맡겨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적인 성격, 다수가 돈을 내시니까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리게 나오는 거는요, 장기자금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단기자금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험업법을 뭐 다른 어떤 법이라든지 뭐 상호협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운용 원칙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당연히 이런 운용 원칙을 갖고 운영해야 된다고 아실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안정적이어야 되고 유동적이어야 되고 수익성, 공익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자, 생명보험 자산의 운영 원칙이 아닌 것은 해서 거기에다가 목적 부합성이라는 걸 하나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생명보험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유동성이 높다는 건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금이나 단기 채권 이런 데에 이제 보유하는 게 이제 유동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 자산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랬는데, 생명보험은 민영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우선 틀렸습니다.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 맞지만 의무적이라는 부분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의 현황입니다. 우선은 한국 생명보험 시장의 세계적 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순위는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2개의 생명보험사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만 놓고 봤을 때는요, 세계 9위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 총액은 세계 10위 이내 수준이다.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9위니까 10위 이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요거예요. 보험 밀도라는 말과 보험 침투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보험 밀도 같은 경우는 세계 17위, 침투율은 세계 11위라고 나와 있는데 순위보다는 자, 밀도 같은 경우 국민 1인당 보험료라는 부분이고요. 보험 침투율은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서로 이제 크로스를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보험 밀도는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이다. 그러면 이 말은 틀려요. 밀도는 뭐예요? 1인당 보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높다 낮다 하잖아요. 알갱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1인당 보험료 지출은 보험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1인당이 뭐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밀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크로스하는 형태로 잘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의 자산 운영 현황을 살펴보시면 우선은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 가장 많이 이제 자산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채권, 현금과 예치금,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많은데 이제 운용을 하는 거는 유가증권이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급속한 노령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 부분이 부족하니까 생명보험이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데요. 그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선은 이제 저출생이라는 문제와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요, 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합계 출산율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령에 대해서는요, 우리 전체 국민에서 이제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을 가지고 이제 고령화 사회냐, 고령 사회냐, 초고령 사회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는 7%, 그 다음에 고령 사회는 14%,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는 20%를 넘어가게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비율 자체가 시험 문제 잘 나오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부분은 좀 뜸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우리나라는요, 현재 어디 단계까지 와 있냐면 14%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령 사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이다. 그러면 틀리고요. 아니면 고령화 사회이다. 이러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후 인구가,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좀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기준의 노인 빈곤율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노인 빈곤율이 뭐냐? 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중간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에서도 또 50% 미만인 경우를 저희가 노인 빈곤율, 그 비율을 노인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 있죠? 이 부분만 비워두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가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50%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연금 가지고 만족할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은 지금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고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 또한 이렇게 20%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노인분들이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또 65%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후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관점도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희박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해나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해나 성인병에 대한 부분은 사망 원인을 저희 교재에서 이제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되는 1위는 암입니다. 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핵가족화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생활은 각각이 책임져야 하는 자기 책임주의가 이제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보험이 이제 이렇게 필요한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출산과 이제 노인 인구의 증가, 그리고 재해와 성인병의 증가, 그다음에 핵가족화, 그리고 자기 책임주의의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보험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충분한 공적사회 보장 체계가 되어 있다. 이거는 생명보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요거는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생명보험 필요로 생각을 하질 않겠죠. 그래서 요런 거 하나 넣어두고서 생명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 산업의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핵가족화되고 있다 보니 각각의 개개인이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의 경영적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설계의 개념 및 필요성입니다. 앞서 우리가 생명보험이 필요한 사회적 배경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생명보험도 준비해야 되고 생명보험을 통해서 재무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개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재무설계 필요성,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필요성 세 가지가 나오죠.
생애 소비의 만족의 극대화, 그 다음에 미래 리스크를 대비하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버는 돈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사회 초년생일 때는 버는 돈이 조금 적죠.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면 급여나 이런 소득이나 이런 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은퇴 시기가 오게 되면 소득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등하지가 않아요. 매달 똑같은 돈이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근데 나가는 돈은 어떤가요? 항상 나가는 돈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 어떤 곡선과 어떤 소득의 곡선, 그러니까 지출의 곡선과 소득의 곡선을 보면은 소득은 이렇게 좀 제가 좀 과하게 그렸지만 이게 좀 더 폭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출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돈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초년기 때와 그다음에 노년기 때는 돈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중년기 때는 돈이 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걸 바로 이제 소비 만족의 극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의 흐름과 지출의 흐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자, 그래서 중년기에는 뭐가요? 돈이 좀 남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잉여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 잉여소득을 이렇게 소득과 지출을 놓고 이제 뭐가 더 크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보다는 뭐가 더 큰 건가요? 소득이 더 큰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잉여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년기에 이렇게 잉여소득이 발생한 걸 자, 사회 초년기와 노년기로 이전하는 것. 이게 바로 소비 만족의 극대화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중년기를 돈을 가지고 사회 초년기랑 은퇴기로 분산하는 거잖아요. 요 그대로 요 줄을요.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만 비워놓는 거예요. 중년기 비워놓고요. 사회초년기 비워놓고요. 노년기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갈 것을 골라라 이러면은 중년기, 사회초년기, 노년기 이렇게 우리가 골라내는 형태의 시험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미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실업도 있고 질병도 늘어나고 이렇게 오래 사는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상승하고 있죠. 근데 물가가 하락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요건 틀리다라고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대응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 금융자산이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상품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안정적인 그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생애 지출, 소비 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 변화가 크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출이 이렇게 변화가 큰가요? 소득의 변화가 큰가요? 그죠? 들어오는 돈의 변화가 처음에 쭉 떴다가 많다가 줄어들다가 이 변화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지출의 흐름이 소득의 흐름보다 변화가 작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 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는 어때요? 완만하다. 여러분 보시면 지출이 어때요? 더 완만하죠. 소득은 이렇게 폭이 크고요. 그래서 완만하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잉여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 잉여소득 언제 발생해요? 요때 그렇죠. 중년기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장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